안녕하십니까. 5월 18일 화요일 매매일지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매수한 종목은 삼화전기이고요. 삼화전기의 종가는 마이너스 0.46%로 마감했습니다. 제 매매 수익률은 플러스 0.76%로 삼화전기는 목표 수익률이 0.28%였고 그 마지막 매수일자는 2021년 4월 29일, 매도일자는 2021년 5월 18일로 약 20일간 보유하다가 매도했습니다. 삼화전기가 오늘 급등한 이유는 그 삼성전자와 4세대 SSD에 최적화된 S캡이라는 그 개발을 한다고 알려졌고요. 아무래도 이 호재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것 같습니다. 시장에서는 이제 뭐 새로운 그 매출이 뭐 확대된다, 아마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뭐 생산 설비에 투자하거나 생산 설비 확대는 그 제조업에서는 그 좋은 재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그 일봉을 좀 분봉으로 본 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삼화전기는 이제 30분 봉으로 거래를 했고요. 30분 봉으로 그 오늘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. 자, 이렇게 나왔죠. 특이한 점은 오늘 고점이 뭐 11시 30분 정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뭐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하게 올랐다, 급하게 또 이렇게 조정받는 그런 모습입니다. 뭐 이런 종목들이 꽤 많죠. 뭐 급등했다, 또 급하게 또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 다음 이제 쭉 이렇게 좀 흐르면서 계속 이렇게 보합으로 유지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도 또 마이너스로 이제 종가가 형성되었죠. 이럴 때는 또 기회를 잘 보고 팔아야 되는데, 제가 이제 거래한 내역을 살펴보면 4월 29일 매수하고 5월 18일 37,150원에 이제 전량 매도하고 목표 수익률은 0.76%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. 뭐 그나마 오늘 좀 이 거래에서 좀 만족스러운 부분은 뭐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꼬리가 길게 윗꼬리를 만들면서 장이 마감했는데, 그래도 저 윗꼬리 중간 어딘가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팔았으니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삼화전기는 제가 2020년 7월 14일부터 거래를 시작했고요. 이때 가격이 18,350원이었으니까 지금 가격은 2배 정도가 오른 셈이네요. 이렇게 쭉 거래를 했는데 목표 수익률 자체가 낮게 설정된 이유로 수익률이 크지가 않고 수익금 또한 크지 않습니다. 사실 수수료, 세금과 거의 수익이 차이가 없네요. 그렇게 돼서 지난 1년간 뭐 거래한 그 내용을 보면, 결과를 보면 손익금액은 한 25,000원 정도 이렇게 얻은 걸로 나왔습니다. 뭐 투자금이 700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1년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이 정도 수익이라 그러면 조금 좀 아쉬운 그 수준이네요. 일단 여기 뭐 매매 차트에서 매매일지 차트를 또 보시면 이렇게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이루어진 게 보입니다. 이제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, 이렇게 실제 매도하는 건 뭐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거래하고 있습니다. 이때 이제 목표 수익률을 0.28로 잡았던 이유는 이때 초창기에 뭐 어떤 이런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 아마 수수료 정도만 보전하자라는 식으로 했던 거고, 뭐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수수료 이상의 수익은 얻었으니 손실은 아니니까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, 이렇게 상승장 2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뭐 이렇게 수익 냈다, 이건 뭐 결과가 썩 좋은 건 아니죠.
네, 일단 뭐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, 그래서 이제 오늘 매매한 그 거래한 리뷰를 좀 해보자면,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투자인 경우에 목표 수익률을 너무 낮게 잡으면 이 수익률이 당연하게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. 그러면 실제로 뭐 돈만 묶이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기회 비용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. 또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모드 투어와 마찬가지로 수익 매매로 투자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. 현재 잔고는 지금 계좌 이제 스윙 계좌는 18종목 그대로 있고요. 지금 단타 계좌는 지금 오늘 한 종목도 매도했으니 38종목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실험 계좌는 4종목 그대로 있고요. 주식 자산 현황은 지금 원금이 이제 3,900만 원인 상태이고 현재 잔고는 3,850만 원 정도인 상태입니다. 이제 50만 원만 더 이제 복구된다면 이제 원금을 복구하게 되는 거고요. 원금을 복구하는 방법은 지금 하는 것처럼 예수금은 30% 정도까지 계속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고 그동안 이제 추가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총 손익금 지금 마이너스 830만 원 정도 있는 걸 조금 복구해야 된다고 할까요?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매매를 할 계획이고요. 주식 그동안 좀 주식을 그 매도하고 예수금을 좀 만들어 놓은 걸 그 코인 계좌로 그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코인은 제가 어제 원금이 이제 800만 원인 상태로 주식 예수금이 어제까지 이제 300만 원 정도 입금을 했었는데 뭐 100만 원 더 추가로 입금했습니다. 목표 수익률을 한 20% 정도 잡고 매매 전략은 뭐 거래량이 많은 그런 뭐 수급이 몰리는 종목 위주로 한다. 그리고 현금 비중은 30%를 유지한다. 아주 계획이 뭐 나름 뭐 괜찮은 상태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. 그렇게 이 계획대로 포트에 담았고 그렇게 돼서 뭐 평가 손실은 뭐 크지 않았던 상태죠. 뭐 장이 그때는 변동성이 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지한 상태로 5월 18일을 보냈고요. 문제는 이제 5월 19일 이 공휴일이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. 그래서 이제 공휴일인데 이날 이제 변동성이 심하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PC 화면으로 그 캡처한 거랑 이제 조금 더 크게 살펴보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현금을 30% 정도 비중을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계획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공휴일이고 그 날 장을 좀 보니 이게 뭐 장이 좀 안정된 것 같고 하락 추세였습니다. 하락 추세였는데 좀 장이 안정된 것 같고 뭐 오늘 상승하는 건가? 약간 이런 기대를 갖기에 묘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. 그래서 이제 남은 현금을 뭐 추가로 좀 더 투입을 해서 그러니까 주식 보유죠. 보유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좀 올인한 셈인데 전체 현금을 다 넣고 그냥 뭐 어떻게 되나 보자 약간 이런 자세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.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6시 이렇게 뭐 이제 뭐 남은 현금은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 상태로 그냥 뭐 지켜봤던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오후 6시인데 이제 뭐 6시에 이렇게 뭐 세팅을 해놓고 이제 영화를 한 편 그냥 마음 편히 보고 있었습니다. 뭐 히든 피겨스라고 이게 재밌더군요.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영화를 보는 중간 이제 그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계좌가 조금씩 그 손실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.
근데 이제 그때가 가장 빠르게 손절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, 손절 내지는 뭐 일부 물량을 좀 줄일 수 있었겠죠. 근데 이제 그때 이런 때 드는 생각은, 뭐 그냥 좀 지켜보자, 약간 이런 대범함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좀 지켜봤죠. 이거는 이제 오후 10시, 그러니까 수요일 10시 43분에 캡처된 화면인데요. 이때는 이제 그 패닉이 거의 정점을 찍고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수익률은 마이너스 20%, 그리고 이제 손실 금액은 뭐 거의 160만 원 정도 이렇게 손실이 난 상태고요. 뭐 이게 불과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라 좀 당황스럽더라고요. 그리고 이 캡처된 시간이 10시 40분인데, 이거는 이제 대폭락이 뭐 있은 지 한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대폭락이 정점이었던 그 9시 40분 때는 손실률이 뭐 30%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사실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고, 그 공포에 짓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뭐 캡처할 생각도 못하고 뭐 그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그런 순간, 그런 공포에 어떤 그런 공포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, 아직까지는 제가 멘탈이나 이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큰 경험을 한 건데, 이 코인 거래를 통해서 이제 그 매매한 리뷰를 해보자면, 가장 큰 패착은 그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현금 비중 30%를 지키지 못한 게 이번 그 투자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가 꼽고 있고요. 또한 그 시장에 현혹되거나 욕심 부리지 말고, 뭐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중요한 현금 비중을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또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. 내가 예측한 대로 뭔가 시장이 움직일 것 같다라는 묘한 이런 그 욕심과 어떤 이런 그런 것에 현혹돼서 그 내가 계획했던 그 전략을 철저하게 무시한 거죠. 내 계획대로. 사실 내 계획은 나만이 점검할 수 있고 나만이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, 사실 내가 나를 감시해야 되는데, 이런 시장에 현혹되거나 욕심 때문에 내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 이런 큰 그 문제가 가장 큰 실패의 원인으로 지금 생각됩니다. 다만 이렇게 그 계획을 어기면 안 되지만, 이제 계획과 좀 어긋나게 됐더라도 그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는데,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손절 라인을 이탈하면 뭐 전량은 아니지만 일부 물량이라도 빠르게 손절하는 게 어찌 보면 이런 그 패닉 장애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,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또다시 또 알게 되네요. 사실 뭐 시간이 지나면 손실이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, 그건 이제 시장이 내게 주는 뭐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고, 그게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죠.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빠른 손절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, 이제 현금이 없으면 이 하락장에 손 쓸 방법이 없게 되고, 뭐 말 그대로 손 쓸 방법이 없으니 궁지에 몰린 쥐마냥 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대범해지더라고요. 손실에도 대범해지고,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라는 묘한 이런 또 쓸데없는 승부욕도 생기고, 이건 이렇게 하락하는 건 개미털기일 거야. 뭐 이번 하락에 내가 팔면 뭐 또 급반등 하겠지.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자기 합리화가 이제 시작되고 막 내퓨셜이 돌아갑니다.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에서 한 10년에 한번 나올 법한 이런 패닉셀이 종종 일어나는데요. 아마도 이제 코인 시장의 시계가 주식 시장보다 몇 배는 빨리 가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이제 이런
뭐 어떻게 보면 귀한 기회라고 또 봐야 되겠죠. 귀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이제 매 순간 이제 아무리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잡더라도 현금 비중은 최소 20% 이상 유지하고 또 계획대로 그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 땐 빠른 손절로 또 현금 비중을 늘리고 이런 또 폭락 공포에 짓눌려 있을 때 어떤 그런 확보된 현금으로 적절하게 그 효율적으로 잘 대응하는 그런 그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물론 그때도 분할해서 이제 뭐 상황을 보면서 매수해야 되겠죠. 네, 오늘은 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코인 시장, 뭐 주식 시장은 뭐 아니지만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하루였고요. 뭐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맘 편히 쉬지 못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